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도곡동 타워팰리스 89억 매매. 알고 보니 전액 대출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심지어 이 매매를 한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이 기사가 하나 뜹니다. 4년 전 89억의 타워팰리스 펜트하우스 구입한 중국인의 현재 시세 차익에서 나오죠. 최대 6억 원으로 주담대에 제한이 됐었는데 잔금, 전세금 충당하는 거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집에 대해서 뭐 구매할 때도 굉장히 좀 어렵게 구매를 했는데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이번 시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3세 외국인 초고가 매입 사례는 현행 금융 규제의 적용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해서 89억 거래 총액 전액 대출입니다. 주택 금융 규제를 우회해서 해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전액 자금을 조달한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사례인데 이 외국인 자본 조달 프로세스에 대해서 보면은 국내 통화당국의 규제권 밖에 있는 해외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직접적인 자금 조달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규제에 적용 예외해가지고 해외 금융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 적용되는 LTV, DSR 한도 규정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자본 레버리지 극대화. 국내 금융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수준의 높은 레버리지. 아까 말했던 그런 89억. 말도 안 되는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아예 내 돈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지금 뭐 집을 규제하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정말 뭐 그런 얘기들이 요새 돌고 있더라고요. 중국인들이 집을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특히 서울 쪽에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 이제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나중에는 정말 좀 많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더라고요.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일단 요런 게 있고 비대칭성 역차별 논란 뭐 관련해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국인은 규제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동원하는데 쉽게 내주는 이런 방식을 취하니까 뭔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제도적 형평성 논란과 여론의 반응을 보면은 동일자산 시장 내에서 투자 주체에 따라 규제 문턱이 다른 것은 시장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까지도 뭐 국내에서는 굉장히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현실적으로 좀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분위기 참 요런 게 아쉬울 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태고요. 핵심 지역 자산시장 구조의 뭐 변화 보면은 서울 핵심 지역 고가주택 시장이 국내 거시경제 지표보다는 글로벌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이고 있는데 가격 결정권의 이동 그리고 시장 변동성 확대 실수요자 이탈 이런 식이다 보니까 사실 뭔가 점점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요새는 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상태고요. 외국인 주택 매수세 강화 추이 관련해서 보면 22년도 거래 건수는 4,500건 이상, 23년도 거래 건수는 5,800건 이상, 24년도 뭐 이렇게 해서 거래 건수 7,300건 이상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이 수치를 띄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주체별 금융 규제 비교 분석해서 나와 있는 뭐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보면 되는데
LTV DSR, 그리고 자금 출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정말로 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데, 해외 사람들은 여전히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뭔가 그렇게까지는 규제가 심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론 듭니다. 정부 정책, 투기 차단, 투명성 제고해가지고 뭐 나와 있는 거래 허가제, 그리고 실거주 요건 강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실거주 요건이 좀 강화가 되긴 했어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조금이나마 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사실 자금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요즘에는 뭐 실거주 요건 이런 것들 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였다가 이번에 1주택자가 이제 됐죠. 그래서 아마 이제 9월부로는 저도 1주택자가 되는데, 참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요새 굉장히 좀 많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현 상황에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상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인지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좀 보면 되고, 시장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재현 관련해서 뭐 상호주의 원칙 강화하고 국제 정보 공조 확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뭔가 진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살고 싶다 해가지고 거주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 이젠 이런 것들이 좀 근절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진짜 뭐 생각보다 너무 이런 게 외국인들한테는 타이트하고, 외국인들한테는 루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타이트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사례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요런 사례, 혹시 도곡동 타워팰리스 사건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번에 우연히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신기해서 공유를 드리긴 하지만, 야,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재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자, 요렇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